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9월 초 저는 조심스럽게 물국필반이란 문구를 가지고 이제는 채권이나 금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방송이요, 욕이란 욕은 세상에 모든 욕은 다 먹었었죠.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든지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방송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의 고점 돌파, 이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이머징 시장으로 그 매기, 그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다. 이 내용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인덱스를 말하죠. 근데 이미 지난주에 S&P 500과 나스닥 인덱스는 고점을 돌파했었지만 다우지수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상승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마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3대 지수의 고점 돌파는 미국만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유로스탁 50 인덱스를 보면 2019년 1월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역사상 최고점인 2015년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되었던 그 지수를 돌파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유럽만 이런 것이냐? 아니죠. 일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 1월 24,000포인트 고점을 기록했다가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지속 하락했었죠. 하지만 오늘 종가 23,350포인트를 기록했고 이제 지난 고점인 24,000포인트를 넘어설 기세,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내년 7월이죠? 8월인가요? 내년 하계올림픽까지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3만 포인트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선진국이라고 글로벌 경제에서 인정하는 나라들의 주식시장의 상승세 대단하죠. 이제 저는 이머징 시장도 상승할 차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양적 완화죠. 그런데 호부 호영하지 말라. 홍길동전에서 나오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호부 호영하지 말라 그러죠. 양적 완화이지만 양적 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새로운 양적 완화의 시작. 지금 보시는 그림은 페드,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줄여왔죠. 즉 양적 완화로 은행에 뿌렸던 돈을 회수해 나가는 거였는데요. 그게 지난 한 달 동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레포 시장의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약 2,500억 달러를 은행권에 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임에도 양적 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단기 채권 위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죠. 저렇게 대차대조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 돈의 시장은 돈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단기 채권이든 장기 채권이든 심지어 저게 동전으로 늘어났든 시장은 그 종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얼마나 돈이 늘어났느냐, 그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상승의 흐름을 탄다. 이렇게 양적 완화,
인한 유동성 확충은 지난 10년간 이머징 시장에도 기회로 작용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적 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유동성 확충은 이머징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실제 모습을 다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2009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 페드가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늘렸던 대차도 대표입니다. 저게 2016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었죠. 저렇게 페드의 대차 대표가 늘어나는 기간,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S&P 500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기간 S&P 500 인덱스는 약 3배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S&P 500만 올랐나요? 아니죠. 한국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중국은 잠깐 그 안에 엉뚱한 짓이 있었죠. 이머징 전체가 올랐었습니다. 즉 저런 양적 완화는 전 세계의 달러 약세를 만들어주죠. 즉 달러 약세 추세는 돈이 이머징으로 빠져나가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흐름을 만든다. 그러므로 달러 약세도 살펴봐야 된다. 이미 지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류 선생님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달러와 약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즉 보시는 그림처럼 달러와 인덱스는 하락하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지금 현재 97.3에 있는 달러 인덱스는 9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저렇게 하락할 때 당연히 이머징 환율과 이머징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의 위안화가 11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 기준으로 7.0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돈의 감각, 제가 쓴 돈의 감각에서 말씀드렸죠.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즉 7.2까지 올라갔었던 위안화, 여기 위안화, 저건 중국과 미국의 분쟁 때문이었고,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심해질 때마다 중국이 더 힘들다. 그런 이유로 환율이 저렇게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7.0 밑으로 떨어져서 오늘 밤 8시 현재 6.99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7.0 이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 성공 가능성을 대변하는 거죠.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렇게 위안화가 하향 안정화된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그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이 같은 시각 현재 달러당 1155.75원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는 1200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달러 원 환율은 1150원 가까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진짜 많은 주장을 하고 욕이란 욕을 같이 먹었었죠. 그러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한국 경제 망한다. 두 번째 IMF 온다고 외치던 가짜뉴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오늘 또 중국에서 좋은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라는 대출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3년 만에 인하했습니다. MLF 대출 금리는 현재 3.25%, 오늘 0.05% 인하했는데요. 이는 3년 만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MLF라는 금리는 중국에서 실질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국의 우리 자본주의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정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결국 예금과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종의 3단계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가 1년 만기 금리고요. 저 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저 MLF 금리가 오르면 이제 론 프라임 레이트라 해서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LPR이라는 대출 우대금리, 즉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최우대 금리가 LPR인데 저 LPR을 MLF의 인상과 인하로 조절이 되고요. 그러면 LPR 3년 만기 평균적으로 3년 만기 대출 금리인데요. 저 금리가 이제 낮춰지거나 올라가면 실제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즉 MLF 금리를 0.05% 인하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이 돼지 열병 때문에 올랐던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0.05% 내리면서 중국 경제의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즉 지준율 인하보다 MLF 금리 인하는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준율 인하보다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 이제 중국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MLF 금리 인하와 함께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본드 라우트, 그러니까 폭등, 폭락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인민은행의 MLF 금리 인하는 10년 만기, 보시는 그림 10년 만기 중국의 채권금리거든요. 채권금리가 하락했는데 오늘 하락한 수준이 지난 8월 이후 최대치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하를 중국 경제 부양,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블룸버그도 크게 보도했었습니다. 즉 이러한 MLF 금리 인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고 당연히 중국 주식시장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오늘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국제박람인가요? 여기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는 수입시장 개방을 더 확대할 것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미국하고 협상을 잘할 것이고 우리 내수시장을 계속 열 것이라는 커미트먼트, 일종의 언지를 준 것이죠. 당연히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아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제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건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목재입니다. 사실 어느 경제학자라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면 또 욕먹을까 두려워서 얘기 안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공개할게요. 미국산 목재의 제일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2017년, 18년 오른쪽에 플러스죠. 목재 수입량이 저렇게 늘어났다가 2019년 들어서 거의 미국산 목재를 수입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왜? 관세 싸움 때문에 중국도 다 보복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산 목재를 수입해줄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미국산 목재를 수입하지 않았으면 목재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심해질 때마다 목재 가격이 바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과거 유명한 사람, 가령 워런 버핏이나 짐 로저스가 이런 걸 언급했으면 저도 언급할 텐데 그 사람들이 안 했다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을 좀 먹죠. 네가 뭔데? 그래서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냥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목재 가격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제가 8월, 9월에 중국과 미국 협상을 잘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주식시장 상승을 외쳤던 것도 결국은 목재 가격의 상승을 보면서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 대규모 돼지 살처분,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살처분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산 소이빈, 대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성공의 선행지표로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혼자서 보고 있었던 넘버 가격이 계속 올랐고 그로 인해서 협상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공개해드린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미국 상무장관이죠. 윌버 로스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중국의 화웨이 제재, 즉 12월
중순까지 임시면허로 화웨이 수출을 열어놨거든요. 저 제재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기회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이머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게 뉴욕 시장에 있는 ETF입니다. 왼쪽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왼쪽은 이머징 마켓 ETF는 EEM, 오른쪽은 사우스 코리아 MSCI 사우스 코리아 한국물 ETF는 EWI입니다. 이머징 마켓 EEM 보면 죄송합니다. 방송 하루 쉬었더니 이거 완전히 입에서 버버버버 되네요. 죄송합니다. EEM 차트를 보면 완전히 200일선, 51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회복했죠. 그리고 EWI, 우리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EWI도 드디어 오늘 새벽, 어제죠. 미국 시장으로는 어제 200일선을 넘어섰습니다. 저게 주봉 차트, 이미 일간 차트는 200일선을 넘어섰지만 주봉 차트마저도 200일선, 붉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온 거죠. 즉 이제 EM, EW 이 두 개의 ETF에서도 중국, 이머징, 한국 시장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 냅니다. 미국의 증시 상승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었죠. 그런데 유럽과 일본을 돌아 이제는 한국, 중국, 이머징 상승의 본격적인 시대가 왔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꽃길만 걷자. 꽃길은 상승미수만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걷고 저도 걷고 같이 손잡고 걸을 때가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쉬었더니 방송이 어버버버 죄송합니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며칠 쉬고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